첨단 기술이 내려왔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계 인류를 위해서나 우리 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첨단 소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미국의 화학공학학회의 자료입니다.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개발한 위대한 업적 10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원료자원의 활용이고 원자의 활용, 인체 반응계의 연구, 인문 장비 등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합성구매 상업화, 또 화학변호를 통한 식량의 획기적인 정상, 또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항공오염 방지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학 액화, 부피를 적게할 수 있는 액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물론 그건 연료도 되고 엔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액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성 섬유의 발명, 상업화, 나일론이나 포레스테이드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의 획기적인 영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가 등이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의 상업화, 여러 가지 용기나 혹은 바닥재나 등등 가공 제품이죠.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미국에서 발표한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개발한 제일 위대한 업적이 10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이냐 하면 소재하고 제조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운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송이라는 것은 운송뿐만 아니고 새로운 연료를 개발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건, 그리고 정보와 통신, 환경, 이런 것이 앞으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화학공학의 핵심 기술의 절대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자료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학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면 실제 화학산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혈안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가장 관련이 깊고 여러 가지 의식주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런 관련 제품을 생산해내는 국가의 기한 산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모든 산업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초 산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복합 장비 산업이겠죠. 우리 석유화학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 전자,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치는 복합 장치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석유화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분의 장치라든지 콘덴서 반응하는 이런 것이 모두 복합된 장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화학산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기술 개발로 인한 투자와 또 장기간의 기술 축적을 통한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또한 시장에서 독점이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준에 따라서 부가세율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그러니까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나일론을 만들어서 유통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적시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서 막대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화학산업이 우리가 가진 위치는 우리가 석유화 산업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 정제나 화학기초 원료나 유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서 고분자를 만들어내면서 도라치는 프로필 등등, BTX 등등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고분자 산업, 그런 알다시피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정말 고분자 산업에 속하겠죠. 무기화 산업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산업이지만 제일 핵심은 시멘트나 비료, 유업 등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엔지니어 산업으로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계하고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또 기타 요즘은 전문 기술을 용역하는 그런 산업, 또 요즘은 바이오 산업에서 하고 있죠. 생명공학이나 제약이나 식품, 나노바이오틱에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또 화학공학 산업이 역할이 크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의 에너지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우리의
화학공학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환경 및 에너지 산업이. 또 지금 말하는 정밀화사, 저폐인터나 개발선제 등등.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대두가 된 신소재의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화학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우리 화학공학도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과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화학산업에 얼마나 차지하는 건지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지원서장 보는데 작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 현재 GDP가 2000년도에 522조입니다. 그 중에서 화학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91조, 약 17.4%가 됩니다. 즉 91년도는 12%에서 정의 17.4%, 점점 더 화학산업의 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는 새롭게 대두가 되는 신사업, 또 IT, BT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간에 화학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GDP가 545조 정도 되는데 우리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0조 가까이 하면 될 겁니다. 통계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석유화학이나 기타 산업이 또 화학산업이 갖고 있는 평균 성장률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통계를 산업연구원에서 받아왔는데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은 즉 석유화학 산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성장의 답보 내지 한 3% 정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는 굉장히 크고 있고 그러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의 성장 전망은 연평균 10%를 좀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환경공학이나 정밀학 같은 데는 10%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산업은 계속 성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유망사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유망사업이라는 것은 IT, BT, NT, ET 등등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제로로서는 전자정보통신과 생명과 환경, 에너지 등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에 9배 내지 3배 이상씩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환경 에너지는 엄청난 성장 속도 바라다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무려 우리가 1조 1720억 불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 규모였는데 10년에는 3조 4,400억 불씩이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산업은 우리나라도 가격에서 전자, 정보나 생명공학, 환경에너지나 나무는 우리가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서 현재 20세기의 화학산업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지고 21세기의 화학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얘기는 현재 21세기는 지금 현재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다 신소재나 생명 쪽으로 우리가 지금 점점 더 분할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각화를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아스디 리틀에서 지금 건설 등에서 한 자료를 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진로가 5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말하자면 코모디티, 그 다음에 코모디티와 스페셜리티의 그 하이브리드. 코모디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 코모디티입니다. 또 미지무시나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현재 포모사,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모디티와 스페셜리티를 혼합한 그런 산업. 그거는 다우, DSF, 듀퐁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스페셜리티를 중점하는 회사들. 그런 데는 RCI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스페셜리티와 라이프 사이언스를 혼합한 그러한 하이브리드, 그러한 기업 제품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라이프 사이언스를만 취급하는 그러한 분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각 기업들이 그러한 케미컬 인더스트리는 그러한 다섯 개의 분류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코모디티지만 우리 회사도 앞으로는 스페셜리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직으로 다각화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마케팅이라는 것은 종종 만나도 공급적 시대에서 소비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죠. 또 기술도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특정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합 기술이 계속해서 이해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계화가 되고 우리 기업들이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도 지원적으로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명은 지금은 세계가 하나죠. 물론 지금 지역적인 카레텔이나 지역적인 여러 가지의 강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도메스틱은 하시는 거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석유화학이라는 것은 석유화학만 다닌다고 하면 대량 생산입니다. 매스 프로덕트를 했는데 앞으로 소량 다 분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유니온 카베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에틸렌만 하더라도 지금 1,000만 톤 이상 됩니다. 나오는 생산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의 단위가 40만 톤, 50만 톤, 크면 100만 톤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코모디티를 하는 데서는 우리나라는 견뎌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리티를 만들어서 소량 다품종으로 소비자의 위를 돋궈주는 그러한 상대 제재를 갖추지 않으면 엄청난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그러한 회사들한테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죠. 미국, 일본이나 우리는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화학산업의 패러다임은 즉 케미컬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화학산업의 법령 화학산업이 지금 나가는 방향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즉 말하자면은 고부가치 극대화를 벌이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재료나 자전정도, 기타, 환경 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전자정보, IT나 BT나 ET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세 가지를 더욱더 기술을 혁신시키고 개발하는 데는 반드시 NT, 나노 테크놀로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 나갈 방향은 IT, ET, BT, NT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을 어떻게 정복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앞서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기초가 화학공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전자정보야 2차전지 다 있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더더욱 소재가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특히 이 환경에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전되어 있죠. 석유라도 한전되어 있을 것이고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수소 연료도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만 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노튜브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노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앞으로 환경은 또 그렇지만 에너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지구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이런 개발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러한 20세기에 하는 그런 산업 구조가 21세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산업 효율성을 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코디트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제품별 정보나 기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하는 스포츠리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우리 꾸며서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성진 기업들 간에 전략적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서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비교한다 그러면 석유하고 앞으로 5, 6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짓는 것들은 거의가 다 80만 톤, 90만 톤, 100만 톤짜리입니다. 하나가 또 거기에 따른 폴리에틸렌만 하더라도 40만 톤짜리 이런 겁니다. SMB죠. 정말 스컬랜드 빌딩 때 지금 다우 같은 데서도 다우 빌딩인데 다우 같은 데서도 30만, 40만 톤짜리 스크랩 시키고 100만 톤짜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고부와 가치를 높여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의 예술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시장을. 그래서 이런 것이 전략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염, 지금 알다시피 화석 연료는 점점 더 우리의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서 이상 기후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도 어느 한 분은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하면은 CO2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준 문제 또 CO2를 어떻게 지켜나가는 정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 30년 내에 돼야 될 건데 이것은 CO2를 가지고서 전기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여러 가지 합성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또 우리 흔히 말하는 SOPC라고 있지 않습니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이런 것들을 호체 산업물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이 된다면 에너지도 해결될 뿐이 아니고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을 배출, 대기, 수질 이런 등등의 오염물질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지구는 영원히 빛날 것이죠. 이런 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구는 엄청난 재앙에 아마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20년 걸릴지 몰라도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O2를 저감할 수 있고 CO2를 처리하는 기술만 갖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연료전지나 등등의 에너지가 많이 해결된다 그러면 가정용 연료전지, 공업용 연료전지 해결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을 에너지나 요즘 바깥으로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하나석유화학의 신사업 전략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회사니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성장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재료 분야, 생명공학 분야, 환경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재료 분야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용성 수지 혹은 슬라리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판매하고 있고 상업화 되고 있는 거죠. 생물공학 분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추신경제 심리학 개발이나 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장까지는 안 갔지만 어떤 경우 전장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앞으로 우리가 고부가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성장 고수익의 사업 구조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한 것처럼 전자재료, 생명공학, 환경공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현재 우리가 반도체 재료는 이것은 지금 벌써 우리 나오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분야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 도전보드는 우리가 거의 조금 하면 더 완성 단계가 들어가겠죠. 전자전 세퍼레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석유화학 분야에 있지만도 화학공학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공학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용성 수지가 있고 초경계 개수를 하는 산화공정, 그러니까 악성 폐수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공학 엔지니어의 역할과 미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학공학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명감도 어느 정도 우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화학공학이 이끌어가야 할 우리 과학자들이나 공학도들이 이런 역할과 미래를 우리가 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 엔지니어에 대한 역할과 미래를 좀 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도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또 지구를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의 먼 연단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학공학의 졸업자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해보실 것은 화학공학 엔지니어 유상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학원들을 지원하지 않죠. 물론 공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학고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가려고 그러고 있죠. 또 사법이나 행정고시를 발사하려고 그런 데를 다 공부하고 있고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공학 엔지니어 유상을 본다 그러면 일반 화학공학에서 한 17%, 전자공학 14%, 엔지니어 12%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어쨌든 현재 화학공학 엔지니어 유상은 우리나라에서는 화학공학 졸업자가 진출 분야가 이렇다. 현재 우리 100대 기업의 CEO의 직원별 비율을 본다면 금년도 겁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최고 경영자가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경기업이 제일 많죠. 34명. 그리고 경제학이 18명. 그 다음에 공대 출신도 전체 34%입니다. 45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보시겠다 그러면 화학공학도가 38%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학이죠. 이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대 중에서도 화학공학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공학 출신이 9명입니다. 지금 현재 34%, 즉 45명 중에서 15명이 화학공학을 전공한 CEO라는 얘기죠. 현재 우리 한국사회협회가 39개 사회 회원사 중에서 화학과 출신의 CEO가 15명이 됩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사실은 한 30명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 상장회사 CEO 한 930명, 이공계 출신 CEO는 25% 정도, 233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
지금 외국에는 듀폰이나 스웨인, 엑슨, 모빌이나 다우케미칼, 바스코 등등은 전부 다 아주 화학공학, 엔지니어 출신들이 가고 있죠. 미국에는 아마 화학산업의 엔지니어들이 거의 화학공학계 출신들이 반이상 차지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앞으로 제조산업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에 또 전공 지식까지 겸비한 이공계 CEO들이 미래의 경제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법대, 상경제 출신들이 많은 CEO를 배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CEO, 이공계 CEO들이 계속 많아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정말 테크노크래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자들의 갖고 있는 전문직이나 이공계 출신자들의 우리 관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 산업 발전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또 우리가 지금 국내의 대졸 초임이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작년 건데 금융하고 또 비슷하겠죠. 11월 거니까. 우리나라는 진행판인지 금융계열이 진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가 한국에 외국 회사에 지금 가 있는데 연봉이 금년 아직도 1년 됐나 모르겠다. 한 2,300, 400밖에 안 됩니다. 2,400을 받는데. 그런데 지금 여시기애들이 BC 카드 이런 데 들어가니까 3천만 원씩이 받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많고 우리 공대 출신들이 굉장히 적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화학을 담당하는 학원과 출신들은 좀 낮겠죠. 낮지만 이러한 처우 가지고서는 누가 공대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사실 지금 이공계를 나와서 산업 현장에 간다 그러면 크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골입니다. 서울하고 시골하고의 문화나 소득이나 격차가 또 심하죠. 문제는 거기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장가를 못 가, 장가를 못 가. 애들이 현을 보다가 손을 보고 선을 다 보고 좋아하는데 어디서 살 겁니까? 그러면은 울산입니다, 여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산입니다, 하면 전부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골에 있는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학부학도들이 29살, 30몇 살 이렇게 있는데 그마저 가는 애들은 어디 애들하면 그 지방에 있는 여성들을 골라서 가는 애들. 물론 지역 간의 편차를 없앤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한 디레마가 봉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학도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을 보죠. 미국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만한 뿌듯한 긍지를 갖는 거죠. 제로죠. 우리가 볼까 보니까 한 5만 3천 불, 5만 2천 불, 보통 이래 되죠.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경장은 제일 적고, 물론 MBA 나가지고 특수하게 잘해가지고 연봉 10만 불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빼고, 즉, 학사로서 나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우대를 받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 발전은 발전하게 되고, 또 이공계를 지금 미국도 이공계를 많이 기피한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이공계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학공학의 엔지니 역할을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영은 다릅니다. 화학이나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공학자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학자. 이 좋은 말이죠.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순이요, 공순이죠. 하고, 공돌이라고 합니다, 공돌이. 미화된 배관공. 이러한 얘기를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적어도 화학을 알고 화공을 알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엔지니어. 또 지금 현재 내가 공장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도 공장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그러한 행동을 옮기고 또 간장의 조합을 하는 그런 공학자, 엔지니어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을 해서 기술의 영업을 하고 기술 기획 등을 전부 다 계획을 짜서 그런 것들을 산업 공정에 미팅시키는 그런 엔지니어들. 또 공장을 또 새로 우리가 건설하라 하지만도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공학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화학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업하는 공학자는 대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케미컬 엔지니어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학공학자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때문에 화학공학자는 뭐라 그러진가 그러면 유니버설 엔지니어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지식과 또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케미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엔지니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진로라는 것은 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체는 정유화, 석유화, 고분자, 섬유, 공정이 쭉 있죠. 또 기술적 공부도 있고 또 각종 기업의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소 학교도 많이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역할은 뭐냐 하면 화학공학 관련 사업 분야에 진출을 해서 화학공학을 더욱더 개발시키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설계, 건설, 운전, 유지 등에 우리가 기여해서 화학공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하는 인접학문의 과학전공학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또 터득해서 우리가 적용한다 하는 것들이 바로 화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우리가 항상 보여야 됩니다. 또 현재 창의적이고 지금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IT나 BT나 이런 데에서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공학도 장창학도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창의적인 연구와 응용력을 보도록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서로가 팀 간의 협동성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국자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국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이 있겠죠. 인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또 의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국제에 필요한 제반 능력을 갖추는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화학공학의 엔지니어의 역할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성장이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을, 화학산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적학문에 우리가 과학전공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예를 들자면은 DNA 칩 같은 거 보죠. DNA 칩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공학과 또 IT와 접목해서 화학적인 어떠한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NA 칩이라는 것은 그것을 설계를 하고 응용하는 기술은 화학공학자가 할 일이고 또 DNA 칩을 생산하는 것은 기계나 전자를 정화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DNA 칩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생명공학이나 생명 정보를 정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우리 화학공학이 인적학문의 과학전공학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학문적이고 간학문적인 모든 것이 그 주체가 바로 화학공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공학 엔지니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현재 제약이나 의료 환경 에너지 다 하고 있겠지만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는 분야, 같이 간학문적인 분야는 제약에도 우리 화학공학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생물기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공학 엔지니어는 우리 불지산업의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지산업은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시켜주는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 엔지니어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의 창출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야의 기술 융합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 가지의 학문으로서 모든 걸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학문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IT, BT, NT, ET는 반드시 종합 학문이고 또 이런 기술 융합에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공학은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에 있는 종단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절대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래식처럼 그러한 공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융합의 주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화학공학 전문의 산업취업체를 보면은 1998년도는 이렇게 화학이 26%를 차지했지만 2000년도에는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적어지죠. 또 그 반면에 전자소재나 연료나 생명 기술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첨단 산업에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화학공학자가 얼마나 이러한 분야에 또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 첨단 산업 기술 혁신의 주체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엘리베이터 폴로가 지금 앞으로는 디지털과 생명과학에 대한 혁명이 될 것이다 그랬고 요 앞전에 우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석학들의 모임에서 The Prize in The Next Decade라는 다음 세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 날 것이다 하는 주제를 갖고 말한 사람이 미국의 시나리오 트레이너인데 그 사람이 피트 수바르라는 사람 박사가 얘기한 것이 앞으로 IT와 BT, NT는 기술의 힘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을 가져오서는 우리나라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기부에서도 국가 경쟁 혁신이 되는 전략 사업 분야를 우리가 몇 개 분야를 나눴죠. BT, NT, ET고 IT, ST, CT.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화공학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화공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해나간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학공학 엔지니어들의 미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 첨단 산업 기술 혁신의 주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공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첨단 산업의 기술 혁신의 주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공 엔지니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히 안 그렇습니까? 네? 실리콘을 아주 고순도로 농업을 화공학과 해야지 뭐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의 미래라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의 주체이고 또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화학공학.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생명공학 혹은 전자정보 환경 이렇게 많죠. 많지만은 또
화학공학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저 서울공대 최대교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한 논문도 봤는데 chemical engineering is what chemical engineering is do. chemical engineering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chemical engineeri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지금 우리나라의 처우가 또 위치가 열악을 할지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지 못하면 또 이런 쪽으로 개혁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 길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화공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주체가 될 것이고 반드시 미래는 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우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 젊은 학도들이 화공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과 혹은 정책이 반드시 나부서를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공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아까 말했던 환경과 에너지 앞으로 쾌적한 환경과 그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분야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지구가 살아남을 수 없죠. 기후 이상 변화 생겨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기후 이상 변화가 오고 있죠. 이제 뭐 아열대성으로 변한다 그러죠. 갑자기 계절성 호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비를 가져주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는 저 뭡니까? 남아프리카 그 뭡니까? 있죠. 남아프리카 뭡니까? 가장 큰 뭐지?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가 1912년대에서는 그 넓이가 12km였는데 지금은 2.1배밖에 안 된답니다. 2년 동안 녹아내린 두께가 18cm 녹아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킬리만자로가 만년설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 주위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엄청나게 야생동물도 많고 하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뭐 등등 물 어디서 나올 겁니까? 사막화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히말라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녹아내려가지고 얼마 안에서 히말라야 밑에 사는 그 지역은 홍수로 변해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물 부족이 어떻게 생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극도 남극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항이죠.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CO2를 저항하는 방법과 CO2를 저항하는 기술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또 화석연료를 쓰기 전에 새로운 대체 연료 전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전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학공학자가 할 일이고 우리 화학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미래첨단 산업의 기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키워드인데 그보다 더 큰 키워드는 지구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산업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화학공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제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죠. 더 저축되질 것이고 또 인류도 공헌하겠죠.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도들이 어렵지만 반드시 이러한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사명감을 가자는 것은 못하지만 그러한 주체의식을 갖고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은 현재 우리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죠. 현재 우리가 각종 이공계 엔진이 현실이 어떻다는 건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은 말씀드리고 미안합니다. 시간은 이거는 다음에 책자로 보시고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과학도들 화공과가 미래가 우리 손에 달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기 위해서는 화공과의 업적이 굉장히 지대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 마시고 잘 지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산업발전의 초보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내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